네, 개념 플러스 유형. 네, 첫 번째 단원 지수와 함수에서 지수 로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시고 자, 우리 처음에 이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있지요. 거듭 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했어요. 똑같은 숫자거나 문자를 네, 거듭해서 계속 곱하면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번 곱하면 3제곱 뭐 이렇게 4번 곱하면 4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현하실 때 요 밑에 있는 걸 미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지수에 대한 법칙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 기억하시죠? 네, 지수끼리 똑같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 주시고요. 얘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시는 거. 근데 우리가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요렇게 표현하는 걸로 할게요. 네. 원래 3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앞에 있는 앞에 숫자가 훨씬 더 크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이 똑같으면 1로 나오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역수취해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근이라는 건 우리가 제곱근 통해서 봤어요. 그쵸? 네. 세제곱대에서 3이 되는 수라고 한다고 하면 루트 3 이렇게 적는데 앞에 3 이렇게 적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네,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홀수인 경우에는 얘로만 나타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짝수인 경우에는 2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죠? 네, 허수만 나옵니다. 허수가 되는 거죠. i가 붙은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제곱?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야 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얘는 실근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시게 되면 실근 하나와 허근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2개가 나오거든요. 이거 실수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시게 되면 보통 1번, 2번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실근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만 나오시면 무조건 틀려요. 요거 1, 2번 단골 문제야.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해서 보셔야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자 요렇게 둘이 똑같으면 지워졌죠. 근데 얘는 사실 우리가 제곱근 성질과 똑같아요. 얘를 제곱해주면 없어지는 성질과 똑같죠. 그리고 바깥에 게 똑같으면 안에 것끼리 곱하게 되고요. 나누기도 똑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m값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바깥에 이렇게 루트로 되어 있으면 합해서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둘이 약분할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약분해서 계산 가능하다는 제곱근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AN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인데요. 실제로 홀수인 경우는 앞에 보시는 건 3차 함수예요. 우리가 3차 함수 실제로 수투 때 하게 될 거거든요. 2학기 때. 그래서 그래프 모양 조금 익숙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3차가 기본형이에요. 쟤는. 3차의 기본형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A 값이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근만 나오게 됩니다. n이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 하나고요. 0보다 크다고 하면 양쪽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똑같이. 우리가 2차 함수는 양쪽 대칭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풀어진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제곱근의 성질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증명해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없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우리 눈으로만 한번 훑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우리가 수학은 사실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요렇게 우리가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라는 거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체크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지 않고요. 뒤에 있는 문제만 풀도록 할게요. 제가 필수 예제 풀어드릴 건데요. 우선은 필수 예제 뒤에 풀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문제 푸실 때는 웬만하면 네, 칠판 보시고 따라오시면서 여기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이제 숙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이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연습 문제 있는데 연습 문제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필수예제 1번은요. 이게 지금 네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오지선다 문제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사실 쉬운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면 좀 짜증나요. 답이 한 개인 것도 있고 답이 올 답인 거도 있어.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다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양진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굉장히 좋아요. 엄청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말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사사로운 글씨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실수라는 말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답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그죠?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실제로 3일수는 없습니다. 3분만은 아니에요. 허근도 존재합니다. 하나의 실근과 그 다음에 허근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립니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이건 맞죠? 실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짝수일 때는 음수일 때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자, 제곱근 36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중3 때 했던 부분이에요. 앞에 제곱근이 붙어보면 제곱근하고 숫자가 나오면은 부호 없이 루트 숫자만 적어주셔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나온 다음에 앞에 풀마가 붙어요. 이게 차이죠. 이게 4제곱근으로 하셨을 때도 똑같이 제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실제로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중 중에 자, 얘기 나왔죠. 실수인 건 한 개야. 그럼 얘는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답은 리을만 가능한 건가요? 답을 보고 해야 되나? 내가 또 맞다고 한 게 없나? 실수인 것은 없다. 그것도 틀렸죠. 니은도 맞죠. 네, 왜 니은 짝대기 편이? 니은도 맞는 거죠. 맞다고 설명을 해놓고,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요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 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요 표로 정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 실제로 지금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투 또는 미적분을 하시게 될 때도 계속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표 머릿속 안에 집어 넣으셔서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실수라는 거. 실수라는 거. 요 부분. 실수라는 거.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우선은 1번은 우선 요거부터 곱하시면 4로 해주시고 나면 얘가 3의 세제곱이고 얘가 1승이니까 3의 4제곱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3이 되겠죠. 자,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요렇게 약분돼서 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다 다른 형태죠. 다 다른 형태면 얘를 위에를 맞춰줘야 되는데 위에를 12로 맞춰줄까요? 얘를 12로 맞춰주고 얘도 12로 맞춰주고 얘는 그냥 10이니까 그럼 얘를 12로 맞춰준다고 하면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안에도 4를 곱해줘야 돼요. 자, 얘도 10이에요. 3을 곱해줬죠? 그럼 안에도 3을 곱해주시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10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12로 묶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가 되니? 17. 24가 되나 보다. 자, 그러시고 나면은 얘는 x1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우선 다 3으로 맞춰져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 3으로 맞춰줄 수 있겠다. 우선은 요거 가지고 오시면 3에 5의 세제곱으로 맞춰주시고 나누기 얘는 3에 5의 제곱으로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얘는 실제로 요게 2가 숨어있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6에다가 64가 돼요. 근데 64는 2의 6승이기 때문에 요게가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겠죠. 자, 얘는 계산하시면 3이에요. 얘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5제곱이구나. 5제곱. 그러면 여기서 해주면 5의 제곱에서 나누기 5의 이게 되니까 5의 세제곱이 되고요.
약분해주면 5만 남죠? 따라서 5 더하기 2가 돼서 7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이요. 각각 좀 찢어줄게요. 우선 먼저 찢어줄게요. 우선은 5를 요렇게 한번 좀 찢어주는 형태로 봅시다. 그럼 15에 얘는 10에 얘는 3을 찢어주는 거죠. 6에 15에 얘는 10에 6에. 자, 그렇게 되시면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요? 1만 남겠지요. 네, 요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거 됐죠? 유형만 조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맞죠? 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곱근의 대소 비교입니다. 자, 얘네들을 비교하실 때요. 겉에 있는 지수, 겉에 있는 제곱근, 루트 바깥에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 주시는 게 좋아요. 12로 맞춰줄까요? 그럼 얘는 안에 4제곱 해줘야 되고요. 12로 맞춰주면 3제곱 해주고요. 12로 맞춰주면 제곱해 주시면 되죠. 얘는 16이고요. 얘는 27이고요. 얘는 25예요. 그럼 가장 큰 거는 얘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은 얘가 그 다음이고요. 가장 작은 건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죠. 실제로 얘를 비교하시는 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시면 겉에를 비교하시기 힘드시면 안에 걸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에 숫자를 똑같이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 내가 바깥에 걸 맞춰줬는데 안에 걸 똑같이 맞춰주시고 바깥에 거로 비교를 하시면 좋아요. 그럼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의 제곱이 있고요. 3의 제곱이 있는데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니? 첫 번째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얘는 3으로 나오지만 얘는 실제로 3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더 작게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걸 똑같이 맞춰준다면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작을수록 크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바깥에 걸 맞춰줄 때 숫자가 너무 크게 될 수도 있거든. 오히려 안에 걸 맞춰줬을 때 괜찮은 것들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바깥에 거를 맞춰주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있거나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면 안에 걸 맞춰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굳이 바깥에 거만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확장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수의 성질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어요. 지수 법칙 얘기했던 거고요. 자, 지수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요. 정수로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도 들어가죠. 분수인 것도 우리가 해봤어요. 방학 때. 그래서 보시면 정수인 거.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음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얘를 역수 취해줘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고3 때 미적분 하실 때 이 지수 법칙이 기억이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셔야 할 정도로 지수의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성질인데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인 경우 있죠. 자, 유리수인 경우에는 분모가 바깥으로 나가고요. 분자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해주시고 n분의 1이라면 그냥 루트 바깥에다 씌워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모두 성립합니다. 지수 똑같이 밑이 똑같을 때 곱하시면 지수끼리 합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해주실 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쳐서 곱하시면 완전 제곱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곱하시면 그 다음에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 모두 똑같이 쓰입니다. 우리가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유리수일 때 모두 쓰여요. 그래서 지수 법칙은 실수가 기본적인 전반으로 실수일 때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거 4번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있던 3번과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지수의 확장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푸실 건데 밑이 똑같아야 풀 수 있어요. 맞죠? 자, 6의 3분의 1에 나누기 얘를 찢으시면 6, 3이 되죠? 이렇게 좀 더 찢을까요? 좀 더 합시다. 6을 2 곱하기 3으로 찢을게요. 그럼 똑같이 3분의 1을 각각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2의 3분의 2에
그 다음에 나누기 3의 3분의 4 곱하기 얘는 2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3분의 4 해주시고 2끼리만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뺀 다음에 다시 3분의 4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5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3이라 2의 1승. 자, 3 계산하시면 3분의 1에서 3분의 4를 빼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3분의 1이 되겠죠. 둘이 곱해주는 거니까 얘의 답은 3분의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조금 차례대로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거 좀 바꾸시면 얘 5의 3승이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3의 5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하시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제곱하시면 9. 거기다가 3의 제곱 9분의 25 해주시면 약분하시면 2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3번은 루트끼리 우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먼저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하시면 4는 2의 제곱이고요. 거기다가 다시 2의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의 4분의 9가 되죠. 그리고 얘가 분모로 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2의 4분의 3이 되죠. 자, 얘도 해주시면 2의 5승이에요. 그럼 2의 4분의 5가 되죠. 지수끼리 더해주면 2의 4분의 8이 되면서 약분해주시면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자, 4번은 우선 루트 2부터 전개할게요. 그럼 3에 2의 마이너스 루트 12 그냥 우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3의 루트 3이야? 우선은 3의 제곱이니까 2루트 3이라고 바꿔줍시다. 그럼 요렇게 먼저 계산이 되니까요. 요거가 지금 2루트 3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없어지니까 3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5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답이 25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되셨죠? 네, 어려운 부분 없으시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합차 또는 세제곱 공식이에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조금 보시면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시면 a 제곱 빼기 b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제곱 공식도 조금 확인을 하시면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을 해주시면 a 세제곱 빼기 b 플러스 b 세제곱 또 얘를 해주시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됩니다. 그거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요렇게 하시면 합차라서요. a의 2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b의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a의 빼기 b가 되죠. 그거랑 다시 a 플러스 b가 만나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요. 지금 위에 있는 요 꼴과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3분의 1의 세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돼요. 부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a의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계산해주면 얘는 역수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b분의 1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6번. 자, 얘 만드시려면 이거를 제곱하시잖아요. 그럼 x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고 싶으면 4, 4, 16 해준 거에서 2 빼주면 되죠. 14 요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다시 얘는 다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승을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돼요. 얘가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a, b 들어가는데 둘이 약분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4, 196 그래서 2를 빼주는 거니까 194가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3번은 어떻게 풀까요? 3번은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 하시면 x의 2분의 3 더하기 x의 2분의 3 해주시고, 얘네들이 곱한 거에 원래 3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거든요. 약분돼요. 약분이 될 거예요.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공식에서.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거의 세제곱 4의 세제곱 64에서 12를 빼주면 되니까 답이 50인가? 네, 50이네. 네, 52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 유형인데 위에 있는 게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짝수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아래 똑같이 a의 x승을 곱합니다. 얘도 똑같이 a의 x승을 곱해줘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곱해주시게 되면 a의 2제곱, 얘는 요렇게 0 되죠? 그러니까 1, 2제곱에 얘도 0 돼요. 그럼 계산하시면 5 빼기 1에서 5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해주시면 a의 4제곱, a의 요렇게 되고요. 얘는 요렇게 되겠죠. 얘는 5 더하기 1이고요. 근데 요거는 5의 제곱이니까 25로 들어가시고요. 얘는 역수예요. 그래서 5분의 1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5분의 126에 6이 되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126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42, 2로 나눠주면 5분의 21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자, 밑이 다른 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로그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하셔서 푸실 수도 있고요. 지수를 이용해서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하시오. 또는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푸시오. 근데 보통 우리가 지수는 사실 쉽고요. 로그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로 변형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어느 방법으로 풀든지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이 생긴 문제인데 이거 로그로도 풀 수 있어. 그죠? 우리가 했어요. 자, 우선은 요거 보시면 148을 그냥 그대로 둬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x를 없애려면 x분의 1을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해주죠.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미 요 꼴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7을 그대로 두고 똑같이 해주시면 얘 2의 4승이거든요. y로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되죠. 뺀다는 건 뭐야? 지수끼리 뺀다는 건 얘네들이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럼 답이 4가 되거든요. 근데 4는 2의 몇 제곱이죠? 제곱이죠. 여기 보시면 4를 2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풀이 과정을 정확히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보통 얘 답 몇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거 답. 보통 답 0이에요. 0. 사실 이 문제는요, 약간 풀지 않아도 그냥 0이야.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밑을 다른 문자로 둬야 돼.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 2의 x승을 k라고 두고요. 4의 y를 k라고 두고요. 8의 z를 k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얘는 2의 k를 x분의 1이 되겠고요. 4의 k를 y분의 1이 되겠고요. 8은 k의 z분의 1인데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얘네들이 나누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1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로 생각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1이 되려면 k의 0승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당연히 0밖에 안 돼요. 그럼 0이 아닌 건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실제로 k에 내가 몇 제곱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지수가 다 무조건 99.99999% 답이 0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지수에서의 실생활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수보다는 누가 더 많이 나와? 로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우선은 식이 나와 있고요. 자, 50일 후, 그럼 t가 50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신제품을 출시한 지
8일 후에 매출의 몇 배인지를 물었어요. 우선 첫 번째 50일 후 56 곱하기 1.034의 50승 곱하기 10의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는 8일 후 56 곱하기 1.034의 8 곱하기 10의 6 맞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얘에다가 내가 얘의 몇 배 K배를 해줬더니 똑같아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를 나눠야죠. 그럼 나누면 이거 약분되고요. 그죠? 요거 약분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해주시면 1.034에서 42가 되죠. 그게 K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1.034인데 여기 21승만 뒀거든. 21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2의 제곱인 4가 되겠죠. 따라서 4배가 되겠네요. 됐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지수가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23페이지까지가 실력 문제까지가 네, 숙제가 되겠지요.